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금요일 나우경제 브리핑의 양혜선입니다. 글로벌 악재의 영향으로 우리 코스피 지수 이틀 연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젯밤 미국에서 미 연준 재할인율 인상의 소식이 나서자 글로벌 긴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하지만 우리의 지시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보다는 두바이 홀딩스의 디폴트 선언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등을 시도했지만 지금은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24.81포인트 하락하는 1596.38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8.22포인트 하락하는 505.1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외국인만이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의 영향이 큰데요. 개인과 기관 각각 98억 원, 24억원가량 팔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만이 336억 원을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사고 있습니다. 개인이 347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9억 원, 210억 원가량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480계약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차익 거래에서는 매도 우위에 있고요. 비차익 거래가 매수 우위에 있습니다. 비차익 거래를 중심으로 현재 34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 등락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모두 하락합니다. 대형주의 하락폭이 큰데요. 1.59%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형주도 1.47%가량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소형주 1.09% 밀리고 있습니다. 오르는 업종 딱 세 업종뿐입니다. 보험업종이 1.25%가량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섬유유복은 0.61% 소폭 오르고요. 의약품도 0.14%가량 오르고 모두 다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업종이 2.8%가량 외국인의 매도세에 힘입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기가스도 2.35%나 밀리고 있고요. 운수창고도 2.01% 하락하고 있습니다. 화학도 1.93% 밀리고 있고요. 오늘 은행업종도 1.86%가량 하락합니다. 금융업종도 1.8% 나란히 밀리고요. 증권업종도 1.75% 밀리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 전기전자 모두 1.5%가량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히 하락세입니다. 모두 다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1.29%가량 밀리고 있고요. 포스코도 1.47%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오전에는 상승 흐름 보여주다가 현재 다시 하락 반전했습니다. 0.43%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2.67%가량 밀리고 있는 가운데 신한지주 2.93% 밀리고 있습니다. KB금융도 3.65% 크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2.6%가량 하락하고요. LG전자도 2.5%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SK텔레콤이 조금 소폭의 조정받습니다. 양호한데요. 0.6%, 0.5% 밀리고 있습니다. LG화학과 LG디스플레이도 2%대 하락하고요. 하이닉스도 2.48%가량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LG도 2.14%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IT 업종 모두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금융도 2.2%가량 조정받고 있고요. 신세계만이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0.97% 오르고 있습니다. 유통주들이 소매 경기가 예상보다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의 상승세를 나타내며 신세계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보합군에 들어가 있고요. 두산중공업도 1.59%가량 밀립니다. 삼성물산도 2.53%가량 크게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화재는 1.6%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 확산되면서 보험주들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KTNG와 기아차, NHN 모두 약보합권에서 소폭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환은행은 2.7%가량 하락합니다. 삼성전기도 1.12% 밀리고 있는 가운데 현대제철 1.85%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ICT만 빼놓고는 전부 다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반도체 3%대 하락하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도 1.5%대 밀리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만이 4.5%가량 상승하는데요. 포스코 ICT는 130억 원 규모의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출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도 1.87% 하락하면서 태웅도 3%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늘 2.34% 밀리고 있고요. 소디프 신소재도 2.2%가량 하락합니다. 성강밴드도 3.95%, 4% 가깝게 밀리고 있습니다. 증권가들이 성강밴드에 대해 지난 4분기에 바닥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목표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강이 1.4% 밀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차바이오는 4.37%나 오르고 있습니다. 바이오 및 줄기세포 관련주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특허 등록 소식과 또 제열등 관련 법률 통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컴퓨터 0.74%나 오르고요. 동국 LCNC는 5%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0.61%로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요. 올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는 증권사의 분석들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1.94% 밀리고 있는 가운데 GS홈쇼핑은 3.3%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브트럭터미널 0.8%가량 조정받고요. 멜파스는 KDC 모두 2%대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LCD스택도 1.54% 밀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위메이드도 3.6% 밀리고요. 인터파크 4.5%가량 조정받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코스닥 지수 505.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모두 다 하락세인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내 각종 근거 없는 설이 난무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코스닥 시장 또 코스피 시장 모두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시장이 불확실한 악재들이 중첩되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흘 전부터 이제 시장 다 왔다. 지금부터는 주식 비중을 줄이고 보수적으로 대응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시장은 이러한 그 추세의 전환 내지는 변곡점에서 하락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사실 전일까지 흐름을 보더라도 이러한 그 시장의 하락 압력에 대한 대비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었는데요. 전일 거래량을 살펴보더라도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특히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는 1월 평균 수준의 절반까지 급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그만큼 확대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투자자들이 많았음을 보여주는데요. 현재 시장 기술적인 부담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 반등이 200일 이평선의 지지로 시작됐던 반면에 현재 같은 경우는 60일과 120일 이평선이 1630포인트 부근에서 강한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이런 부담감에 직면하며 현재 하락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밤사이 미 연준이 그 재할인율을 인상에 나서면서 글로벌 긴축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는데요. 우리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보다는 두바이 홀딩스의 디폴트 선언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1600선마저 깨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을 것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 저희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1500선까지의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는 루머들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시장의 투자 심리가 그만큼 보수적이고 그리고 앞으로 발생하게 될 펀더멘탈 모멘텀 둔화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 미국 패드가 기습적으로 금리 인상 지급 준비율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일단 이제 이런 부분들 자체는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었고 사실상 경제의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흐름이라는 점에서 주식시장 자체의 큰 악재로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시장이 느끼고 있는 가장 큰 부담은 역시 여러 차례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모멘텀의 둔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시장의 모멘텀 그리고 경기와 기업 사이클의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러한 긴축 정책까지 동반될 경우에는 시장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다분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오늘도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재할인율 인상과 연결해 본다면 사실상 오늘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금요일 이제 중국이 춘절을 마무리하고 월요일에 장을 열지 않습니까? 중국이 춘절을 끝나면 본격적인 긴축 움직임도 감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추가 조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월요일 장은 어떻게 예견하시는지요? 네, 이제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 그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춘절을 마감하고 중국 증시가 개장됐을 때 춘절 기간에 발생한 지준율 인상에 대해서 중국 증시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가 사실 글로벌 증시의 단기 방향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긴축 정책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부동산 가격을 제외한 기타 물가 수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는 점에서 긴축 정책이 급격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선제적 조치들이 시장의 예상치 그리고 전망치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중국 증시도 부담감을 느낄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글로벌 증시는 중국 증시에 대한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며 조정 압력에 재차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지수의 저점이 확인되는 1500포인트 부근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1500선에서의 보수적인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그보다 가까이 5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시장이 단기 급락한 만큼 저가 매수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확인되지 않은 악재들 그리고 확인되고 있는 모멘텀 둔화 그리고 향후 나타나게 될 중국 긴축에 대한 두려움이 일시의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가가 단기 반등하더라도 이에 편승할 필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계속적으로 보수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조정에 대비하여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추가적인 조정에 대비하셔서 성금 보유 비중을 늘리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증권의 원상필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지수 오전장 0.74%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항생지수도 2.16%나 밀리고 있고요. 홍콩 H지수도 2.83% 하락합니다. 베트남 지수만이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1.41% 오르고 있는 가운데 싱가포르 지수 0.96% 조정받습니다. 호주 지수도 0.74%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아시아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그동안 한 주 동안 춘절을 정리하며 중국 증시 푹 쉬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개장을 합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중국 본토 지수 춘절 동안 휴장을 하면서 아시아 증시 동반 상승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두바이발 악재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춘절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난주 금요일 지지율을 인상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시장에서 계속적인 조정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꾸준히 나타났던 만큼 시장에서 이번 춘절 이후 다시금 지수가 급락을 할지 여부는 좀 미지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계속적인 안정세의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는 만큼 다음 주 월요일 중국 본토 지수 장이 열리면서 낙폭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큰 폭의 급락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공업 발전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올해 공업 발전 환경 부분은 작년보다는 양호하지만 이 어려움과 또 도전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5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 공업 발전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지금 5대 문제에 직면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해외 수요의 부족 현상, 그리고 정책 효과의 약화, 그리고 소비자 경제 성장의 기여 부분이 미약하다는 부분, 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부담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중국 경제 펀더멘털이 계속적으로 개선세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개선 흐름세가 강하지 못한 만큼 해외 수요의 부족 현상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4조 위안의 경기 부양책이 꾸준히 나오면서 경기를 떠받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의 효과가 조금은 미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한 공업 발전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지금 소비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경제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생산 가인과 낙후 시설의 문제 그리고 국제 경쟁 구도 변화가 시장에서 꾸준한 부담감을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여부에 따라서 중국 경제의 성장세를 이어져 나가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과 홍콩 항생지수를 얘기해보자면 양호한 흐름을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꾸준히들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했다다시 월요일 날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갑작스럽게 재할인율 인상을 했고요. 글로벌 긴축 우려가 다가오는 가운데 또 두바이발 사태도 터지지 않았습니까? 상황이 조금은 바뀐 것 같은데 춘절을 끝내고 중국과 홍콩 경제 주요 관측 포인트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할까요? 어떻게 예견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미국의 지준율 인상 그리고 지금 두바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같은 경우 중국 및 홍콩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가 작용될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 경기 부양책 효과에 따른 시장의 하반 경직성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과 홍콩의 2009년도 4분기 GDP가 22일 날 발표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건데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GDP 성장률이 안정적인 추세로 만약 전환이 된다고 하면 시장에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이 가장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FRB에서 재할인율을 인상했던 가장 큰 이유는 시장에서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영국에서의 금리를 동결시키고 그리고 유동성 양적 완화 정책을 만장일치로
중단하기로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제의 출구 전략에 대한 키높이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또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만큼 이러한 것들로 인한 재할인율 인상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긴축보다는 간접적인 정책을 꾸준히 내놓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단기 악재로는 적용이 되겠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본 증시는 보합권을 보이다가 그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상승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오전장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오전장 분위기 어땠는지 또 오후장 전망도 함께 전해주시죠. 예,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0.74%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지금 아시아 증시 동반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장중 더 큰 급락을 나타낼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의 하반 경직성은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외국인이 3주 만에 초과 매수세를 유입이 되는 모습 보이면서 꾸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 같은 경우도 악재들이 많은 하루 중에 하나인데 월컴이라는 일본 최대 통신업체의 파산이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재차 또 부각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월컴의 이번 파산으로 인해서 미쯔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과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 같은 경우에 지금 176억 엔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따라서 금융주의 실적과 같이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같이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바이 모라토리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급락세를 나타낼 수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큰 급락으로 이어져 나가기보다는 하반 경직성이 좀 예측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1200선 내외에서 지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시장에서 큰 충격 없이 다음 주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일반 시중은행에 긴급 단기 자금을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인 재할인율을 연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재할인율 인상은 연준이 유동성 흡수를 위한 출구 전략의 시행을 위해 단계적인 수순을 밟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준은 재할인율을 인상한 것은 금융시장의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자금 조달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사회복지, 문화예술 단체 등을 돕는 지정 기부금의 공제 한도가 확대되고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축소됩니다. 또 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 공제가 신설되고 저소득 근로자는 월세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내년에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이런 내용 등이 적용됩니다. 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 외에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는 근로소득 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되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 공제가 신설돼 연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 문턱은 총 급여의 20%에서 25%로 높아지고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오는 4월 말부터 대부업체는 석 달 이상 입주하는 고정 사업장을 갖고 있어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주택 등의 건물을 소유하거나 빌려 쓰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과 건축물 대장에 미등록된 시설은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 채권단이 조만간 소유 지분에 대한 블록세일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하이닉스 채권단은 최근 실무자 협의에서 보유 지분 일괄 매각 추진이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일정 지분을 분할해 파는 블록세일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오는 25일께 김종갑 사장의 뒤를 이을 신임 사장이 결정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블록세일 방안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권단은 또 하이닉스가 채권단 보유 지분 중 3%에서 5%를 인수해 자사주로 보유토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26.68포인트 하락한 1594.51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8.48포인트 하락하는 504.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 현재 확인되지 않은 소식들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수가 약해졌다는 모습인데요. 오후장 투자 전략 신중하고 꼼꼼하게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혜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